거버넌스는 협력이라고 하고요. 협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힘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힘력자가, 그죠? 힘력자가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협치를 한다 뭐 이런 거는 힘을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 선출직 갖고 있는 힘, 이 민주주의의 힘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는 오직 법규와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반려 조직의 힘. 세 번째는 시민력, 시민의 힘.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뭐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이게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은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해관계나 이런저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반려들은 정말 잘 안 움직입니다. 그죠? 쉽게 안 움직이고, 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쌩갑니다. 그냥 번쩍하고, 특히 이제 뭐 포항, 대구, 뭐 거제 이런 데서 하겠죠. 저는 힘든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단체장도 도전하고 그리고 반려들과 함께라는 게 어떤 건지 배워나가고 또 시민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역량이 하나하나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경험, 8년 경험, 청와대 시민사회 속 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NGO와 뭐 종교단체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거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문제를 공유하고 여러분들끼리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끼리 시간을 더 많이 갖게되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는 주민의 구민의 날인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선출직은 평등한 겁니다. 구의원이냐 시의원이냐 단체장이냐 국회의원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범위가 다른 거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접촉 범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선출직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출직에게 동등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부터 구의원까지 다 나와서 한꺼번에 1분씩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뭐. 국회의원 난리 났고 뭐 의장도 난리 났고 우리를 홀랑 구의원이랑 똑같이 취급하냐. 저는 아직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든 선출직은 동등한 거예요. 대통령 포함해서. 그래서 당당해져야 된다. 모든 구의원들은, 모든 기초의원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선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한테 못 보여서. 그렇지만 떨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줄 서는 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변의 권력에 대해서 자기의 목줄을 틀어지고 있는 분에게 마음에도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저 사람에게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 이렇게 하시지 마라. 정말 주민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저 사람이 줄 섰는지 안 섰는지 저 사람이 줄 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구경 한 번 더 하는 게 그리고 광역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단체장 한 번 더 하는 게 내 가문의 영광이냐? 또는 구의원을 2번 해야 시의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단체장을 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줄 서는 정치인 하지 말자.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자치를 할 것인지,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줄 서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인선구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한테 잘 보이고 줄 서는 게 뭐 본선인 그런 지방선거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5인 선거 경험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또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당당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라. 대신 더 하고 싶으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라.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이게 위원장한테 잘 보여서 재선하면 그 다음에 시의원 저절로 줍니까? 안 그래요. 또 줄 서야 됩니다. 그럼 시의원 열심히 하면 저절로 단체장 줍니까? 안 줍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여의도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여의도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재선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까놓고 얘기하는 재선만이 자기들의 목표. 선거 이외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지방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단체장을 거친 몇몇 분이 있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10% 되지 않아요. 시정, 구정,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센터가 도와드려야 된다. 당당해지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저희 의원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요. 왜? 저희 의원은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들을 설득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실력 없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게 유능하고 실력 있고 공부하는 구의원을 공천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 줄 서는 게 그런 선출직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다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거버넌스 센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쉬운 길을 가시지 마라.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가셔야 탄탄하게 가실 수가 있다. 어쩌라고 공천 쉽게 받았겠습니까? 네? 제가 재선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방해 있겠습니까? 그죠? 뭐 자기가 믿는 사람을 경선자로 들이밀고 무조건 경선하라고 그러고 뭐 온갖 작업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직자를 바꾸고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키워나가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경선도 안 시키니까 문제예요. 그죠?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세요. 저는 싸우지 않고 쟁취되는 그런 선한 권력은 없더라.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버넌스 센터가 그렇게 당당한, 유능한 그런 의원님들과 단체장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유능하고 저 사람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거를 체감적으로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훌륭한 구의원, 시의원을 떨어뜨린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실력 있으려면 이게 여러분들끼리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총장 하면서 당에다가 계속 건의한 게 뭐냐면, 야, 지방의원들 연수준비를 제대로 시켜라, 당이. 그랬더니 지방의원들 뭐 서울시의 구의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시켜요. 그렇게 해서 교육해서 되냐, 세상에. 안 돼. 그래서 건의했어요. 서남권의 5개국 보건복지만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들 모아서 교육시켜. 그래야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있고 어떤 현안이 있고 우리 구는 어떻고를 같은 주제를 갖고 논의하지,
도시건설하는 친구나 무슨 뭐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나만 말씀 맨날 하는 게 당회교육입니다. 이래갖고 정당이 바뀌나요? 바뀌기가 싫으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어떤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구의 기초의원들이 다른 지역구의 기초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근처인데 구로구 구의원하고 우리 보건복지하는 구의원들 6명 함께 모여서 두 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고 공무원들은 어떤지 예산은 어떤지 주민들은 어떤지 같이 한번 꺼주시고요. 그렇게 얘기해? 국회의원들이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게 하겠어요? 모이면 욕하니까. 뒤에서. 그렇습니다. 원래 다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그냥 욕하는 대로 그냥 들어야죠. 잘못했으니까 욕하겠죠. 저는 거버넌스 센터가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각 영역에서 우리 기초위원들이 내가 정치 인생 뭐 8년을 할지 12년을 할지 부위원을 할지 시의원을 할지 군의원을 할지 기초를 할지 광역을 할지 단체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8년 10년 하는 동안 나는 이거는 반드시 바꿀 거야. 그런 확신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못 바꿉니다.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기초위원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반드시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0년 목표를 세우고 바꿔나가려고 작심을 하시면 바뀌어집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들을 힘들지만 견디시고 거버넌스 센터는 그렇게 힘들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힐링도 하고 위로도 받고 상호 격려도 되고 모여 앉아서 의원들 욕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간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시려고 해도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다 외롭습니다. 저는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그런 확신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끔 강의를 다녀요. 구청장을 따라 여기저기 불러서 이제 가는데 너무 다릅니다. 철원군에서 보시고 강동구에서 보셨지만 지난주에 전남에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갔는데 거기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인구가 27,000명이에요. 태어난 아이가 92명입니다. 철원군은 작년에 몇 명 태어났나요? 철원군에서 오신 의원님. 네. 몇 명 태어났어요? 320명 정도. 많이 태어난 겁니다. 경남의 모 지자체는요 25,000명입니다. 작년에 18명 태어났습니다. 믿어지세요? 근데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5년만 지나면 전남에 있는 그 기초지자체는 고령화 비율이 50%를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38%입니다. 그런데 하고 강동구 의회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관심사가 겹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거버넌스 센터나 기초위원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외곽에 있는 지원 조직들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수돗물을 다 비슷하게 쓰는 거 물과 에너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전국에서 물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겠습니까? 수돗물값이. 강원도 평창인가 그래요. 평창인가 어쨌든 영월인가 어디인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물값이 가장 싼데 수돗물값이 어딘가요? 성남입니다. 성남은 강원도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내는 기초자치단체에
10분의 1을 냅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장군에서 보셨어요. 기장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코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죠? 한 20km 떨어졌나요? 거기하고? 5km. 네? 5km. 5km. 그렇습니다. 핵발전소를 바로 옆에 끼고 삽니다. 기장군 주민들은 전기를 싸게 내나요? 네? 아니죠. 네. 반경 뭐 1.5km, 뭐 2km 이 정도만 싸게 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기장군 주민들은 에너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고리에서 생산해서 영광에서 생산해서 그거를 서울까지 비싼 송전탑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다 서울 주민들한테, 경기도 주민들한테 줍니다. 여기 서울 의원님들 많지만 요새 부산이나 경남도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왜 우리가 쟤네들하고 똑같이 요금을 내야 돼? 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5km밖에 안 돼. 근데 400km를 달려서 송전해야 되는 서울에 있는 주민들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왜 내야 되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에는 상선보호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값을 가장 비싸게 내는 영월동가 하여튼 평생 가는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물이 100억 톤 가까이 있습니다. 물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은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나도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성남시는 거기에 10분의 1을 내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보입니다.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장군 주민들이 서울하고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거를 참고 있는 거를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래야 되지? 화가 안 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도 불의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노와 공감은 모든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에요. 가진 자와 그리고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되고 약자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감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뭐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도 하지 마라. 그거는 당신에게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소명도 없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그 외롭고 힘든 자리를 욕먹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해지는 건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이 찾아야 되는 권리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도대체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공기관에 미술관을 가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공짜. 근데 왜 고등학교 이하의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왜 다 절반만 돈을 내게 가고 그렇게 만들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노인들은 다 공짜인데 왜 18세 이하는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당한 건가요? 노인들은 유권자고 쟤네들은 교복 입은 시민입니까? 쟤들도 시민입니다. 교복을 입었을 뿐이죠. 유권자가 아닐 뿐이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노인들은 공짜인데 왜 미래 세대는 돈을 내고 이동하고 입장료를 절반 깎아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죠. 걔네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단체장 8년 하면서 그리고 청와대 2년 근무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건 기초지자체가 광역도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시고 비슷한 데랑 많이 비교해 보시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당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수의 세계 박람회 10주년이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앞에 행사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참석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끝나서 이제 7시부터 돈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빈석에 앉아 있는데 이게 도지사님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축사, 격려사 뭐 이런 걸 해내기 시작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의전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여수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여수 세계박람회 거기 2시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2시부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가수들 온다니까, 남진 온다니까 그거 보려고. 근데 와가지고 정치인들이 여수시의회 의장님까지 해서 쫙 하니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도 큰 행사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사를 가면 의전 관련해서 뭐 주민자치센터 행사에도 한 2~30분 걸립니다. 지겹습니다 정말. 구청장이 제가 앉아서 들어도 짜증납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네? 뭐 단체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협치해서 시민력을 키우려면 시민사회가 혁신이 돼야 되고 사회 혁신이 되려면 이 관료 조직이 혁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관료 조직을 혁신시키는 핵심은 뭐냐? 의전을 줄이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30분짜리 의전을 3분은 어려우면 10분으로 줄이면 그러면 공무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치인을 만나는 건 그때니까 주로 의전 있을 때 의전을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시장이나 다른 시의원이나 다른 구의원들이 3분씩 5분씩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30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30초에 가장 감동적인 말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유능함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전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전과 관련해서 그냥 얘기하지만 하여튼 연설 시간을 줄여라. 여기 의장님도 되실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1분 30초를 넘어가는 연설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1분 30초 중에 90초 중에 10초 20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연설 미리 준비하죠. 뭐 이 동네 현안을 관심 있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까 아니면 유머를 얘기할까 이런 거 갖고 하죠. 나머지 70초 중에 60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압축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10초는 박수가 나올 만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유능함이 보여집니다.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바뀌셔라.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바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네만 바꾸겠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셔라. 세상 난 몰라. 왜냐면 어차피 쟤네들도 우리한테 관심 없기 때문에. 기초의원한테 대통령 관심 없어요. 응? 도지사 시장님이 관심 있나요?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우리 동네 바꾸는데 목숨 걸고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연대가 맺어집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잔소리만 하는 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